은퇴 후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지시나요? 저는 자전거 국토종주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몸이 달라졌습니다. 무릎이 가벼워지고 숨이 편해지고 하루가 기다려졌습니다. 국토종주는 기록이 아니라 건강을 되찾는 여행입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 인생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경춘선 대성리역에서 출발하여 경의중앙선 운길산역까지 라이딩합니다. 뜰악에서 TV와 함께 달려보세요. 한여름에 자전거를 타고 막 뙤약볕을 달리다가 산을 관통하는 어둡고 서늘한 터널에 딱 들어서면 와, 진짜 거대한 천연 에어컨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쾌감이 들잖아요. 아, 그렇죠. 땀방울이 순식간에 확 식고 공기도 되게 쾌적해지고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파헤칠 주제는 바로 북한강 자전거길, 그중에서도 대성리역부터 운길산역까지 쭉 타고 내려오는 남하 코스입니다. 이 코스가 경치가 수려해서 사계절 내내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 길인데요. 오늘의 미션은 단순히 어디로 가라 이런 뻔한 길 안내가 아닙니다. 네, 지도를 맹신하다가 엉뚱한 국도로 빠지거나 거친 노면에 타이어가 찢어지는 그런 돌발 상황들을 완벽하게 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맞습니다. 청취자님도 혹시 자전거 타고 달리다가 길을 잃거나 갑자기 튀어나온 험한 길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그 모든 변수를 시간 순서대로 완벽히 통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먼저 첫 출발지인 대성리역부터 시작해보죠. 여기가 이 코스의 복합적인 특성이 아주 잘 드러나는 곳이거든요. 대성리 하면 사실 약간 대학 시절 MT의 성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곳이죠. 그렇죠. 그런 기억을 품고 있으면서도 계절의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지형입니다. 봄에는 강변을 따라서 벚꽃 군락이 막 폭발하듯이 피어나고요. 겨울에는 얼어붙은 강물 위로 송어 축제가 열리기도 하거든요. 와, 출발점 풍경만 들으면 낭만 그 자체네요. 하지만 제가 자료들을 쫙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한 건 이 아름다운 경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보신 거죠? 그 경치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인지적 맹점이었어요. 대성리역을 지나서 조금만 내려가면 가평 파크골프장 인근을 지나게 되는데 여기가 통계적으로 초보 라이더분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더라고요. 맞아요. 거기가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네, 골프장하고 산책로 그리고 자전거길이 물리적인 단차 없이 너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약간 인지 과부하 때문이라는 거죠. 공간 설계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탁 트인 강변 공원이라는 개방감이 사람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버리거든요. 그렇죠. 도심 횡단보도에서는 막 좌우를 살피던 분들도 여기 오면 긴장을 푸시잖아요. 네, 강변 잔디밭이랑 자전거길 사이를 오갈 때는 시각적, 청각적 주의력을 거의 끄고 걷게 되시는 거죠. 게다가 자전거는 엔진 소음이 없잖아요. 아, 맞아요. 바람 소리랑 백색 소음 가득한 강변에서는 보행자분들이 자전거가 다가오는 걸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렵겠네요. 네, 거기다가 파크골프라는 스포츠 특성상 어르신들의 시선이 땅에 있는 공이나 멀리 있는 홀컵에 딱 고정되는 현상이 생겨요. 전문 용어로 표적 집착이라고 하죠. 표적 집착이요?
주변 시야가 극도로 좁아진 상태에서 막 골프채를 들고 자전거 도로를 가로지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네요. 보행자가 언제든 불규칙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방어 운전을 해야만 이 구간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시각과 청각이 마비된 것 같은 구간을 지나고 나면 이번에는 빛이 차단되는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아,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했던 그 서늘한 터널들 말이죠. 섹터 3고리 방향으로 가다 보면 등장하는 야연 터널이나 색현 터널 같은 곳이요. 맞습니다. 옛날 기찻길 터널 구간이죠. 저는 처음엔 그냥 산에 구멍을 뚫고 시멘트 발라놓은 단순한 구조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길의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애초에 이 터널들이 우리 자전거의 그 얇은 타이어를 위해 설계된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원래는 수십 톤짜리 무거운 강철 기차가 매연을 뿜으면서 달리도록 만들어진 토목공학의 산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전거 길이라는 용도와 과거의 구조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는 거군요. 네, 이 터널들이 산의 안반을 뚫고 지나가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콘크리트 외벽의 미세한 틈으로 산이 머금고 있던 지하수나 빗물이 계속 스며들거든요. 아, 그래서 여름에는 그 수분이 증발하면서 기와열을 뺏어가니까 내부가 시원한 거고요. 맞습니다. 천연 냉장고가 따로 없죠. 전조등 각도를 살짝 내려서 바닥을 비추면서 노면 상태 스캔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긴장 상태로 터널을 쫙 빠져나오면 이제 슬슬 뇌와 근육이 지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옵니다. 맞아요. 그때 딱 나타나는 곳이 바로 세터산거리인데 여기가 북한강 코스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명 높은 길 이름의 성지이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내비게이션 파란선은 북면이 이어져 있는데 수많은 초보 라이더분들이 홀린 듯이 일반 국도로 빠져버리는 곳이죠. 저도 영상들 보면서 진짜 의아했어요. 왜 다들 거기로 가지? 세터 삼거리 인증센터를 찾으려면 교차로를 건너자마자 반드시 우측으로 꺾어야 합니다. 살짝 숨어있는 내리막길로 쏙 빠져야만 그 빨간 부스가 나타나거든요. 청취자님들 꼭 기억하세요. 교차로 건너서 무조건 우측 내리막길입니다. 네, 이렇게 공간의 맥락이 급변하는 지점에서는 의도적으로 뇌의 자동주행 모드를 끄고 수동으로 전환하셔야 해요. 맞습니다. 다행히 이 복잡한 퍼즐을 풀고 무사히 진입해서 도장을 딱 찍고 나면 꿀맛 같은 보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 그 유명한 오아시스 말씀이시죠? 네, 거의 모든 라이더가 찬양하는 그곳. 세터 삼거리 인증센터 근처에 있는 편의점과 자전거 샵입니다. 단순히 물 한 병 사 먹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체력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히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죠.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들어가도 눈치 안 보이는 편한 화장실에다가 야외에 벤치도 넉넉하고요. 무엇보다 바로 옆에 자전거 샵이 있다는 게 엄청난 심리적 방어막이 되잖아요. 장거리 라이딩하다가 변속기가 고장나거나 타이어에 펑크가 났을 때 도심도 아닌 외곽에서 전문가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든든하게 정비를 마치고 다시 안장에 오르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연과의 싸움이 시작되더라고요.
강변이라는 최고의 경치를 얻기 위해서 도로를 수면에 최대한 바짝 붙여 설계한 대가입니다. 아, 여름 장마나 태풍 때 상류댐에서 수문 열면 자전거길이 그냥 물에 잠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물이 도로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어제 달렸던 깨끗한 아스팔트가 다시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강바닥에 있던 수천 톤의 모래나 진흙이 도로 위에 갯벌처럼 덮여버리겠어요? 네, 게다가 강변이라 항상 습하잖아요. 보기 좋게 깔아둔 나무 데크 길들도 내부에서부터 엄청 빠르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하부 구조가 썩으니까 데크 결합 부위가 막 뒤틀리고 고정해둔 대형 못들이 위로 불쑥불쑥 튀어나오겠네요. 맞습니다. 얇은 자전거 타이어로 그걸 밟으면 대형 펑크가 나는 지뢰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노면이 온통 모래밭으로 변한 구간도 진짜 치명적이에요. 단단한 흙길도 아니고 고운 모래 위에 바퀴가 올라타면 접지력을 완전히 잃어버리잖아요. 헛돌면서 핸들이 통제불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악용 MTB가 아닌 이상 전방의 도로 색깔이 약간 누렇게 변해 있다 싶으면 100% 모래 구간이니까 즉시 페달링을 멈추셔야 합니다. 관성으로 부드럽게 통과해야 하는군요. 거기서 브레이크 꽉 잡으면 앞바퀴 꺾이면서 얼굴로 넘어지니까요. 대망의 물의 정원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름부터가 풍경이 엄청날 것 같죠? 광활한 북한경 따라 펼쳐진 산책로, 양귀비꽃, 코스모스, 그리고 길목에 있는 귀여운 민달팽이 조형물들까지 시각적 즐거움이 절정에 달하는 곳입니다. 와, 사진 찍기 진짜 좋겠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경치가 이렇게 좋으면 달릴 맛 나긴 하겠는데? 라이더의 멘탈을 가장 흔드는 변수는 바로 네발 자전거를 타고 돌진하는 아이들입니다. 아, 아이들은 우측 통행 개념도 없고 막 직진하다가 급유턴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무주의 맹시 현상.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밭이나 사진 구도에 푹 빠져서 시야에 들어오는 자전거를 뇌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현상이 극대화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밝은 옷을 입고 다가가도 상대방 뇌에서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 속도 유지하겠다고 벨 시끄럽게 올려봤자 서로 감정만 상해요. 이곳의 핵심 전략은 속도의 완전한 포기입니다. 아, 시속 10km 이하로 확 감속해서 그냥 페달에 발만 얹어두고 풍경 즐겨야겠네요. 그게 이 아름다운 정원이 라이더에게 요구하는 통행료 같은 거군요. 네, 기분 좋은 통행료죠. 그렇게 평화로운 혼돈의 숲을 조심조심 빠져나와서 낭만적인 나무다리를 건너가기 직전 우측을 딱 보시면 드디어 이 남아 코스의 종지부, 밝은 광장 인증센터가 나타납니다.
막 그 빨간 부스 보면 진짜 안도감 장난 아니겠는데요. 수첩에 도장 쾅 찍으면 성취감이 막 밀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련한 지식 탐구자라면 도장 찍었다고 여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아, 복귀 플랜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자전거 여행의 진짜 완성은 집으로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텔레포트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잖아요. 이 코스가 완벽한 이유가 바로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 덕분이더라고요. 네, 라이더들 사이에서 점프라고 불리는 시스템이죠. 발콘광장 인증센터에서 불과 300m 거리에 운길산역이 있습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오지에서 바로 수도권 전철망으로 접속되는 거대한 포털이 열려 있는 거네요. 특히 이 운길산역이 경의 중앙선이라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자전거를 그대로 싣고 탈 수 있거든요. 지하철 에어컨 바람 쐬면서 편하게 가다가 왕십리역에서 딱 내리는 겁니다. 아, 교통의 요지 왕십리역이요. 자, 오늘 대성리역 벚꽃길에서 시작해서 터널의 얼음암 정도 피하고 세터 삼거리 갈림길도 무사히 찾았고요. 물의 정원의 카오스를 지나서 운길산역 환승까지 아주 완벽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도상의 위치만 짚은 게 아니라 인지적, 생물학적, 그리고 토목공학적인 인과관계들을 다 꿰뚫어 본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달린 코스의 상당 부분, 특히 그 터널들이 수십 년 전에는 기차들이 달리다 버려진 폐철도 구간이었다는 사실,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쓸모를 다한 낡은 산업 인프라가 완전히 다른 형태의 가치로 재탄생한 아주 멋진 사례죠. 맞습니다. 차갑고 버려졌던 철길이 누군가의 땀방울과 웃음소리가 스며드는 활기찬 자전거 길로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 이제 여긴 끝났어, 쓸모를 다했어 하면서 방치해둔 낡은 길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길들은 끝난 게 아니라 무거운 기차 대신 가벼운 두 바퀴를 얹고 달릴 완전히 새로운 모험의 출발선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청취자님 주변에 숨겨진 출발선은 어디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탐구를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탐구하세요.